봄날 다시 사람이 된 이야기. 인생이 망가진 봄날 봄은 늘 잔인하게 온다.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꽃이 지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여름을 말한다. 봄이 있었다는 것조차 쉽게 잊는다. 강민주는 올해 봄도 그렇게 지나가겠거니 했다. 창밖으로 여의도 벚꽃이 한창이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길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었고, 아이들이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웃었다. 그 풍경이 너무 멀었다. 유리 너머의 다른 세계 같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냉커피를 홀짝였다. 53세. 이혼한 지 3년. 아들은 캐나다에 있다. 회사는 작년 말에 명예퇴직으로 나왔다. 27년을 다닌 회사였다. 상패도 받았고 회식에서 노래도 불렀고 부장 달았을 때 아내가 넥타이를 메어주던 기억도 있다. 그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없어진 것이다. 그 차이가 처음엔 느껴지지 않았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 뼈에 새겨지는 기분이었다. 4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넓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방이 3개인데 2개는 닫혀 있다. 아들 방과 서재. 서재는 열어봤다가 그냥 다시 닫았다. 아들 방은 열 엄두도 나지 않는다. 아이가 12살 때 사준 야구 글러브가 거기 있다. 그게 무섭다. 그 글러브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기 걸려 있는 게. 냉장고 안에는 밥 먹다 둔 김치찌개 냄비와 맥주 3캔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봄에 그를 억지로 끌어낸 건 오랜 친구 박상철이었다. 상철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같은 동아리, 같은 술집, 같은 고시원 골목을 지나온 사이였다. 상철은 지금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뭔가 되려다가 안 되고 시골에서 뭔가 되려다가 반쯤 됐다고 스스로 말하는 남자였다. 그게 불행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이 상철이었다. 야, 강원도 와라. 벚꽃 소풍 간다. 여러 명 가는 거 아니야. 소규모야. 딱 너 포함 5명. 나 요즘 그런 거 안 해. 언제부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었냐, 너. 상철아. 와. 그냥 와. 봄에 사람이 밖에 안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민주는 거절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차에 올라탔다. 왜인지 모른다. 아마도 냉장고 안에 맥주 3캔이 2캔이 되고 2캔이 1캔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다.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다. 3인칭으로밖에 못 보게 된 자기 자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창밖으로 벚꽃들이 달렸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심어진 벚나무들이 쭉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했다. 차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 꽃잎들이 흩어졌다. 차창을 닫고 있었는데도 꽃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희미하게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 한편 그 봄의 오윤서는 다른 방식으로 망가져 있었다. 51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전직이 된 것은 2달 전이었다. 명예퇴직이 아니었다. 쉬고 싶어서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더 이상 교실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3년을 가르쳤다. 국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부터 말이 안 나왔다. 수업 중에 칠판 앞에 서면 아이들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이 나빠진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흐릿해진 것이었다. 아이들이 뭔가를 묻는데 자기가 제대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23년 동안 그렇게 자신 있던 일이 어느 날부터 낯선 일이 됐다. 병원에선 번아웃이라고 했다. 그냥 쉬라고 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쉬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의사가 웃었다. 윤서는 그 웃음이 약간 야속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이혼한 건 아니었다. 남편은 5년 전에 위암으로 먼저 갔다. 딸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온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 대화가 5분을 넘기지 못한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니다. 아이도 바쁜 것이다. 바쁘게 사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딸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윤서는 그 봄에 책을 쌓아두고 읽지 못했다. 좋아하던 시집도 펼쳤다가 덮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3번 읽으려다 2번 만에 그만뒀다. 글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잘 들어오는 게 문제였다. 가슴으로 들어와서 어디서 나와야 할지 모른 채 고여 있었다. 그녀를 강원도로 데려간 건 친구 이지현이었다. 가자. 소풍. 벚꽃 보러. 나 요즘 그런 기분 아니야. 그래서 가야지. 그런 기분일 때 꽃을 봐야 해. 지연아, 나 진짜 윤서야. 너 지금 집에서 뭐 해? 책 쌓아놓고 안 읽지? 그렇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자. 첫 만남. 상철의 펜션은 홍천군 어느 골짜기에 있었다. 큰 곳이 아니었다. 통나무로 지은 본체와 작은 별채 2동. 마당에 장작이 쌓여 있고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 돌로 만든 작은 화단에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공기와는 다른 뭔가 청량하고 조금 서늘한 것이 폐에 들어왔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어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무표정했다. 세상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사람 같았다. 윤서가 차에서 내리며 가방 끈을 어깨에 올리는 순간 그가 일어섰다. 일어선 게 아니었다. 펜션 안쪽을 향해 상처를 부르려다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일행을 본 것이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다. 정확하게는 선글라스를 통해 마주쳤다. 윤서가 먼저 눈을 떼었다. 상철이 뛰어나왔다. 반가움이 과한 사람처럼 손을 흔들었다. 지현과 포옹하고 나머지 일행들과 악수하고 민준에게 윤서를 소개했다. 이쪽은 강민준이 내 대학 친구야. 그리고 이쪽은 이지현이 친구 오윤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피곤해 보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오래 피곤했던 사람의 눈이었다. 피곤함이 이미 그 사람의 일부가 된 눈. 윤서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다가 봤다. 저녁은 상철이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다. 5명이 긴 나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막걸리가 한 병 돌았다. 이야기들이 오갔다. 오래된 친구들 사이의 이야기는 늘 2 종류였다. 과거의 웃긴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걱정 섞인 이야기. 그 2가지가 섞여서 술안주가 됐다.
윤서는 말이 적은 편이었다. 지연이 끌어들이면 짧게 대답했다. 웃을 땐 웃었는데 웃음이 끝나는 타이밍이 남들보다 조금 빨랐다.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민준도 말이 적었다. 상철이 거의 일방적으로 떠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철이 내일 일정을 말했다. 내일 아침에 계곡 옆 벚꽃길 걸을 거야. 거기가 진짜야. 관광지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인데 이맘때 벚꽃이 장난 아니거든. 몇 시에? 일찍. 6시 반. 일찍이네. 벚꽃은 이른 아침에 봐야 해. 사람 없을 때, 꽃만 있을 때. 그게 진짜거든.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별채 작은 방에 누웠는데 창으로 별이 보였다. 서울에선 별이 안 보인다. 아니, 있는데 안 보인다. 여기선 보였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낯설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놨다. 아들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그만뒀다. 무슨 말을 할 건데? 잘 지내? 잘 지내. 그게 다였다. 그게 다인 관계가 됐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이혼하면서부터인지 퇴직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인지.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다. 밤 11시였다. 마당에 작은 나무 벤치가 있었다. 거기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펜션 본체 쪽 문이 열렸다. 윤서였다. 잠을 못 자는 건지 물이라도 마시러 나온 건지 가벼운 차림으로 나와서 마당을 보다가 민준을 발견했다. 민준은 담배를 가리려다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그냥 뒀다. 방해했나요? 아니요. 담배 피우실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작년부터 폈습니다. 윤서는 웃지 않았다. 근데 싫어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들었다. 그 자체로 뭔가 달랐다. 보통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건강을 걱정하는 척 한마디 얹거나 어색하게 웃거나 했다. 그녀는 그냥 들었다. 저도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벤치가 좁았다. 두 사람이 앉으면 팔이 닿을 정도였다. 윤서는 반대편 끝에 최대한 붙어 앉았다. 민주는 담배 연기를 최대한 먼 방향으로 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별이 보였다. 멀리서 계곡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벚나무가 있었는데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밤이었다. 실제로는 소리가 없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윤서가 먼저 말했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저도요. 그렇군요. 또 침묵. 오래됐어요, 그게. 민준이 되물었다. 잠이 안 오는 게요? 한 3, 4개월 됐나요? 비슷하네요. 뭔가 있으셨나요?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었다.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윤서는 물었다. 무례해서가 아니었다. 진짜로 궁금해서였다. 이 사람도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뭔가가 뭔지 궁금했던 것이다. 민주는 담배 한 모금 빨고 내뱉었다. 이혼하고 퇴직하고. 그러셨군요. 선생님은요? 저는 그냥 멈췄어요. 오래 달리다가. 두 사람은 또 조용해졌다. 조용한데 이상하지 않았다. 처음 본 사람과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그 밤은 괜찮았다. 별이 많아서인지 계곡 소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비슷한 곳에 있어서인지 담배가 다 탔다.
민준이 일어섰다. 들어가시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민준이 별채로 들어가고 윤서는 잠시 마당에 서 있었다. 별을 봤다. 담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황혼 벚꽃길. 다음 날 아침 6시 10분. 상철이 문을 두드렸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민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사실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에 깼다. 그 뒤로 천장만 봤다. 그게 요즘의 패턴이었다. 세수하고 나오니 마당에 윤서가 먼저 나와 있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양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었다. 상철이 타준 커피인 것 같았다. 봄이었지만 이른 아침에 산골짜기는 서늘했다. 그녀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눈이 마주쳤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선생님은? 저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멈췄다. 잠깐 공백이 있다가 윤서가 먼저 웃었다. 어젯밤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일행이 다 모였다. 상철이 앞장섰다. 펜션에서 5분쯤 걷자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차가 못 들어오는 좁은 흙길이었다. 양쪽으로 벚나무들이 서 있었다. 상철 말이 맞았다. 사람이 없었다. 꽃만 있었다. 이른 아침의 빛이 꽃잎 사이로 들어왔다. 벚꽃은 낮에 보는 것과 달랐다. 이른 아침에 벚꽃은 조용했다. 화려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다.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일행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민준과 윤서가 뒤에 남았다. 상철과 지연과 나머지 한 명이 앞서 걸어가고 두 사람은 조금 천천히 걸었다. 나란히 그러나 어깨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민준이 말했다. 선생님이셨어요? 국어요. 23년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좋아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네. 좋아했어요. 과거형이었다. 민준도 그걸 들었다. 지금은요? 윤서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벚꽃 사이로 빛이 쏟아지는 곳이었다. 꽃잎 한 장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가 떨어졌다.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맞는지, 지쳐서 모르겠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윤서가 그를 봤다. 그렇죠. 저는요. 민준이 앞을 보면서 말했다. 27년 다닌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회사가 안 그리워요.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해야겠다는 것도 없고 그게 해방감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끝난 건지 저도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시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어졌다. 발밑으로 떨어진 꽃잎들이 흙길을 덮었다. 꽃이 진 자리가 아니라 꽃이 쌓인 자리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윤서가 물었다. 외로우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국어 선생이었다.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둘러대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민준이 한참 후에 대답했다. 네. 그것도 직접적이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그 말 이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민주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옆에 누가 있다는 것, 옆에 서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3년 만에 처음 알았다. 점심은 펜션으로 돌아와 먹었다. 오후에는 각자 자유롭게 쉬었다. 상철은 낮잠을 잤다. 지연은 해먹에 누워 책을 읽었다. 나머지 일행은 계곡까지 다시 내려갔다. 민주는 마당 구석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안 봤다. 그냥 앉아서 감나무를 봤다. 감나무는 아직 잎도 나지 않았다. 앙상한 가지에 지난 가을 따지 못한 마른 감이 두어 개 달려 있었다. 윤서가 나왔다. 그녀는 노트를 들고 있었다. 뭔가 쓰려는 것 같았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민준이 앉은 쪽 바위 위에 앉았다. 가까웠지만 자연스러웠다. 뭐 쓰세요? 일기요. 쓰는 편인데. 요즘은 쓰다가 멈춰요. 왜요? 쓰다 보면 너무 솔직해져서요. 민준이 그 말을 들으며 감나무를 봤다. 그게 왜 문제예요? 솔직한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글로 써지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진짜가 되는 게 무서운 거요? 부정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민주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저는요, 진짜가 됐는데 부정하고 살았어요. 3년 동안. 윤서가 그를 봤다. 이혼이요? 이혼도 있고. 근데 그보다 이미 오래전에 뭔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했어요. 바빴으니까요. 바쁘면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바쁨이 사라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봤다. 감나무를 봤다. 마른 감 두 알을 봤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5년 됐어요. 윤서가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됐다. 근데 꺼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할 자리가 없어요. 딸한테는 걱정될까봐, 친구들한테는 분위기 무거워질까봐. 저한테 하세요. 민준이 말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저 들을 수 있어요. 분위기 무거워지는 것 괜찮아요. 윤서가 그를 봤다. 그 눈이 아침보다 달랐다. 아침엔 경계가 있었다. 지금은 없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 오후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많은 침묵을 함께 가졌다. 침묵이 이야기만큼 많았다. 그게 좋았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민주는 생각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찮다. 이상하게 사라진 그녀. 이틀이었다. 이틀짜리 소풍이었다. 둘째 날 오전에 각자 짐을 쌌다. 점심을 먹고 해산하는 일정이었다. 상철은 아쉽다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다. 지연은 윤서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민주는 차에 짐을 실으면서 윤서가 연락처를 물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상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윤서는 지연의 차에 올라탔다. 창문이 열렸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차가 출발했다. 그게 끝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상철에게 물었다. 오윤서 씨 연락처 알아? 왜?
왜는 연락 좀 하려고. 모르는데. 지현이한테 물어봐. 지현 씨 연락처 없잖아. 야, 그러면 그냥 까먹어. 이틀 본 거잖아. 그렇긴 한데. 뭔데? 마음에 들어?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상철이 흘끔 봤다. 어이, 진짜야?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신경 꺼. 상철은 웃었다. 민주는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벚꽃이 어제보다 더 졌다. 오는 길에 봤던 것들이 하루 사이 많이 떨어졌다. 꽃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피는 건 오래 걸리는데 지는 건 금방이다. 서울로 돌아온 뒤 민준의 일상은 전과 비슷했다. 아파트, 냉장고, 소파, 창밖. 그 반복. 그런데 미묘하게 다른 것이 생겼다. 이틀 전까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그 계곡 길을 떠올렸다. 벚꽃 사이의 흘길, 꽃잎이 쌓인 발밑, 그리고 그 옆에 걷던 사람. 옆에 서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오래 남는 것인지 몰랐다. 그녀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름을 알았고 국어 교사였다는 것을 알았고 50일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다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동네 서점에 갔다. 오랜만에 나간 것이었다. 서점에서 책을 사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나갔다. 이유 없이 나가는 연습 중이었다. 시집 코너에서 멈췄다. 윤서가 시집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다. 김현승.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찾아봤다. 가을의 기도가 실린 시집을 꺼냈다. 펼쳤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읽히는 것과 읽히지 않는 것이 있다. 어떤 문장은 눈을 통과하는데 어떤 문장은 가슴에 걸린다. 이 문장은 걸렸다. 가을의 기도. 그런데 지금은 봄이었다. 봄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민주는 몰랐다. 시집을 샀다. 3주가 지났을 때 연락이 왔다. 상철에게서였다. 야, 지현이한테 연락했어. 뭐? 오윤서 씨 연락처 받았어.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야, 거기 있어? 있어. 줄까? 줬어? 지현 씨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 내 친구가 그 여자한테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한 5분 침묵하다가 오윤서가 그래도 되겠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오윤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분 핸드폰 번호는 제가 묻지 않았다고 했대. 민준이 멈췄다. 근데 연락처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지연이가 줘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세요라고 했대. 민주는 핸드폰을 바꿔주었다. 줘. 응. 번호가 왔다. 민주는 그 번호를 5분 동안 봤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강민준입니다. 홍천에서 뵌. 연락이 가능하면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3일째 되던 날 밤 답장이 왔다.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다. 근데 그게 충분했다. 민주는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문자를 쳤다.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벨이 울렸다.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이틀 보며 익힌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서울 어디선가 지금 이 시간 울리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실감났다. 잘 지내셨어요? 그냥저냥요. 선생님은요? 저도 그냥저냥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침묵이었다. 그런데 이번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다. 홍천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있던 그 침묵과 같은 종류였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직접적이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언제요? 편하신 때요.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한번 뵙고 싶어서요. 윤서가 말했다. 저도요. 그 세 글자가 봄밤의 서울 어딘가에서 민준에게 왔다. 오막.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장면. 두 번째 만남은 마포 한강공원이었다. 5월의 첫 주말이었다. 벚꽃은 이미 다 졌고 강변에는 초록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초록이 서툴게 새 것 같았다. 세상이 막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색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다. 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밤마당과 낮마당에서 이미 많이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어색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짧았다. 서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 민준이 전 아내 이야기를 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오래 지나고 나니 우리 둘 다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각자 자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부 사이에 쌓이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윤서가 강을 봤다. 남편이 아팠을 때 저도 많이 지쳤어요. 간병이라는 게 사랑한다고 해도 몸이 먼저 한계가 와요. 근데 저는 그 지침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힘든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미안해서요.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요. 잠시 강바람이 불었다. 죄책감이 있어요. 아직도.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버텨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죄책감이 있다고 제가 더 나쁜 사람인 건 아니라고.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게 오래 걸리죠. 네. 그날 두 사람은 3시간을 걸었다. 한강공원을 걷고 다리 아래를 지나고 강변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걸었다. 걷는 내내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다. 어느 순간 어깨가 나란히 됐다. 의식한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또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 헤어질 때 물었다. 또 물어보시네요. 또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러면 다음엔 안 물어봐도 되죠. 민준이 잠깐 봤다. 윤서는 강 쪽을 보고 있었다. 웃지 않았는데 웃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밥을 먹거나 걷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거창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 민주는 그 사이 변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다. 음식을 만들었다. 책을 샀다. 아침에 나가기 시작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다. 그냥 움직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생겼다. 윤서도 달라졌다.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멈췄던 시집을 폈다. 가끔 시를 외웠다.
지인 학원에서 단기 강의 한번 맡아봤다.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손이 좀 떨렸다. 근데 목소리는 나왔다. 다음에 또 하겠냐고 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네 했다. 그 얘기를 민준한테 했더니 그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그게 다였다. 뭔가 더 덧붙이지 않았다. 잘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과하지 않은 말이 때로는 과한 말보다 더 깊이 박혔다. 그런데 7월이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민준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던 날 짧은 문자가 왔다. 죄송해요. 좀 힘들어요.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다였다. 민주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억지로 연락하는 것이 맞는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만 보냈다. 걱정됩니다. 연락되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답이 없었다. 나중에 알았다. 딸이 부산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차 사고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수술이 필요했다. 윤서는 그날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한 달이 넘게 거기 있었다. 딸 곁에 있어야 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볼 여유가 없었다. 볼 여유가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그 사실을 상처를 통해 지연에게 물어서 알았다. 딸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것도, 윤서가 지쳤다는 것도. 민주는 그날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병원 앞이었다. 윤서가 병원 정문 옆 화단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눈이 커졌다. 왜? 지현 씨한테 들었어요. 왜 왔어요? 그냥요. 그냥이요? 보고 싶어서요. 윤서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한 달이 넘었다. 그 한 달이 그녀의 얼굴에 있었다. 창백하고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그런데 서 있었다. 쓰러지지 않고.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바로 말했다. 딸은 괜찮아요.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이 끊겼다. 계속 무서워요. 또 잃을 것 같아서요. 또. 남편 갔을 때처럼. 저 먼저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먼저 갈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눈물이 그래서 더 아팠다. 민준이 다가갔다. 안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안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섰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무서우면 무서운 거예요. 조용하게 말했다. 잃을 것 같으면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잃어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윤서가 그를 봤다. 저 여기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지금 여기 옆에 서 있어요. 윤서가 눈을 감았다. 꽃이 지는 봄날도 있고 꽃이 없는 여름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름에는 어떤 병원 앞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전부이면서 그게 전부였다.
그날 민주는 윤서와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별것 없는 식당이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다. 먹으면서 별로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식탁 앞에서 윤서가 처음으로 진짜로 쉬는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 말했다. 올라갈게요. 딸이 안정되면 연락 줘요. 서울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게 말이 돼요? 돼요. 제가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와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저한테도 필요했어요. 윤서가 그를 봤다.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와줘서. 와야 했어요. 왜요? 그냥요. 또 그냥이에요? 그냥이에요. 이번엔 진짜로. 조용한 고백. 9월이었다. 딸은 완전히 회복했다. 윤서는 서울로 돌아왔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드는 것은 봄꽃이 피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더 넓게 퍼졌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5월처럼. 아니, 5월보다 더 편하게. 서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된 뒤였다. 그날은 북한산 자락 아래 작은 공원이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옆으로 기울었다. 긴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이 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커피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민준이 먼저 말했다. 오윤서 씨. 네. 저요. 네. 좋아해요. 짧았다. 세 글자였다. 윤서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거요. 네. 언제부터요? 벚꽃길에서요. 홍천에서요? 네. 꽃잎이 어깨에 떨어질 때요. 윤서가 잠시 있었다. 저는요. 네. 마당에서요. 밤에. 처음에. 별 보던 밤요? 담배 냄새 났잖아요. 아, 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이 그녀를 봤다. 윤서는 앞을 보고 있었다. 무서워요. 윤서가 말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 감정이 뭔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기면 또 잃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요. 민준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조용하고 느리고 정확하게. 이혼하고 나서 아무도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좋아하면 안 잃으니까요. 근데요. 네. 잃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가지면 그것도 잃는 거더라고요. 3년 동안 잃었어요. 매일. 윤서가 그를 봤다. 그래서요. 그래서 무서워도 말하고 싶었어요. 무섭다고 안 말하는 거랑 무서운데 말하는 거랑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단풍잎 하나가 벤치 앞으로 날아왔다. 빨갛고 선명했다. 윤서가 말했다. 저도 좋아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근데 들렸다. 오래 안 됐어요. 3년이 아니에요. 이제 5달이에요. 근데요. 네. 이 5달이 오래 전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아온 것보다. 민준이 그녀를 봤다. 그게 왜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다가 앞을 봤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다. 긴 그림자가 둘이었다. 나란히. 그 그림자가 땅 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옆에 있어도 돼요. 윤서가 먼저 말했다. 저 옆에. 네. 무섭더라도요. 무서워도요. 둘 다 무섭더라도요. 그래도요. 민준이 말했다. 옆에 서 있을게요. 간단한 말이었다. 약속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가장 솔직하게 옆에 서 있겠다. 그게 다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도 삶은 계속 흔들렸다. 민준이 새로 시작한 소규모 컨설팅 일이 처음엔 잘 안 됐다. 윤서가 맡은 강의가 어떤 날은 잘 됐고 어떤 날은 힘들었다. 딸이 가끔 서울에 올라왔다. 아들이 캐나다에서 전화를 했다. 민준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목소리 좋아졌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글쎄다. 있는 것 같은데. 민주는 웃었다. 오랜만에 전화기에 대고 웃었다. 윤서는 가을 학기 강의를 한 개 더 늘렸다. 교실에 들어설 때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근데 그 두근거림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었다. 살아있는 증거 같았다. 겨울이 오기 전 두 사람은 다시 홍천에 갔다. 상철이 불렀다. 이번엔 단둘이었다. 상철이 나는 좀 바빠라고 하고 펜션 열쇠를 민준에게 줬다. 거짓말이 뻔했다. 벚꽃은 없었다. 당연히. 이미 겨울 문턱이었다. 감나무 잎도 다 떨어졌다. 지난 봄에 봤던 그 마른 감도 없어졌다.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계곡 길을 걸었다. 꽃이 없는 그 길을. 흙길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봄에 꽃잎이 쌓였던 그 자리에 민준이 말했다. 꽃 없으니까 다르네요. 꽃 없어도 길은 있네요. 윤서가 말했다. 그렇네요. 나란히 걸었다. 어깨가 닿았다. 의식한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길이 좁아서이기도 했고 두 사람이 좁혀진 것이기도 했다. 민준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윤서가 잡았다. 아무 말 없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갔다. 계곡 물소리가 겨울 들어 더 맑아진 것 같았다. 하늘이 낮았다. 구름이 회색이었다. 그래도 함께였다. 봄에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 겨울에도 걷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손을 잡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었다. 펜션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윤서가 하늘을 봤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다. 그녀가 눈을 감고 한 박자 있었다. 민준이 그 옆에 섰다. 그냥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서 같이 첫눈을 맞았다. 50셋과 51. 망가진 봄을 지나서 여름의 위기를 지나서 가을의 고백을 지나서 겨울의 첫눈 앞에 선 두 사람. 그 자리에서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았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 묻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얼마나 남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서 있는가. 그것 하나만 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답했다. 사랑은 젊음에게 피는 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겨울에 피워내는 불이다.